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김양희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거고요. 바로 교도소에서 상담을 하면서 실제로 겪었던 소름 돋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이야기는 다 실화이고요. 실제로 겪었던 이야기고 정말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그 점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동생님. 아이고, 여전히 또 잘 이렇게 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자, 김양희님, 오늘 교도소 썰이 어떻게 보면 이제 두 번째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저번에 이제 못 들으셨던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어떻게 네. 교도소에 일반 분이 들어가게 되었고, 또 이렇게 하게 되었는지 말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네네. 이제 제가 전공이 형사정책 이쪽 파트다 보니까 법학, 경찰학, 범죄학 이쪽 분야를 좀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분야에 참여해서 관련한 연구들을 좀 자주 참여를 하게 되는데, 이거는 몇 년 전에 제가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주제의 연구 과제에 참여하게 되면서 교정시설에 직접 가서 수용자들을 심층 면담하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목격했던 또는 겪었던 그런 일들을 이야기를 해드렸었고, 오늘도 또 그에 관련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야, 근데 진짜 엄청 충격적이었거든요, 김양희님. 정말 많이 순화를 했던 건데 이게 아니, 나는 진짜로 지금 이런 말을 해주실 때마다 더 소름 끼치는 게, 이게 네. 순화를 한 거라고?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냥 일반적으로 생활에서 겪는 거는 정말 저도 편하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되게 고민을 많이 해요, 저도. 그래서 되게 억압돼 있어요, 지금. 그래요. 참, 이런 거를 좀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될고, 또 어떤 투감자를 만나셨는지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렛츠 가!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첫 번째 이야기는 제가 남성 수용자를 면담할 때 일로 시작을 해볼게요. 네네. 아마 상황마다 좀 다르겠지만 그 당시 저는 연구진 쪽에서 저 포함 3명, 그리고 1회 한 타임에 대상자 1명, 그리고 교도관 1명, 이렇게 참여를 해요. 네네. 교도관이죠. 이분이 안 계시면 저희는 시작을 할 수가 없거든요. 어떤 돌발 상황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이분 면담을 시작하는데 이 수용자분은 처음에 혼자 들어오셨어요. 예. 네, 처음에 혼자 들어오셔서 그런가 보다 하고 있는데 그 교정관님 옆에 아이가 한 명이 같이 들어오더라고요. 귀신인 거죠? 네, 그렇죠. 예. 이때가 한동안 안 보이다가 면담하면서 간만에 봤었던 때가 돼가지고 제가 좀 되게 움찔했어요. 이 얘기를 보고. 제가 꼼찔 막 이렇게 하니까 전체 총괄님, 저희 연구진님이 왜 그래? 하시길래 아니에요. 이러다가 대충 얼굴버려 놓고 시선은 계속 제가 그 아이를 보고 있었어요. 예. 근데 저는 처음에 이 아이가 교정관님을 따라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교정관님 쪽에 사연이 있는 아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 아이가 같이 또복또복 걸어오다가 교정관님과 중간에 갈라져서 그 남성 수용자를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는 이제 수용자와 연구진들 있는 사이에 가만히 쪼그리고 앉아서 고개를 살짝 위로 들고 두리번 거리고, 그러다가 남성 수용자만 가만히 보다가 또 두리번 거리고 이러는 거예요. 얘가 이제 저랑 위치가 가까우니까 흘깃흘깃 봤거든요. 근데 애가 빨가벗고 있어요, 옷을. 근데 몸이랑 얼굴색 이게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파랗고 막 까맣고 전체적으로는 다 까매요, 애가. 근데 얼굴이랑 손, 목 이런 데가 새파란 느낌? 계속 그러고 있길래 그냥 무시하자, 어떻게 전부 신경 써,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일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뭔가 갑자기 수용자 뒤쪽에서 제 기준 왼쪽에서 오른쪽 벽으로 까만 물체가 후다닥 뛰어가는 거예요. 예.
왼쪽 벽을 봤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 꼬마인가? 해서 아래를 봤더니 걔는 그 자리에 계속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 있는데 또 이번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후다다다닥 뛰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와중에 너무 신기한 게 이번엔 이 하고 애기 웃음소리가 들려요. 거의 동시에 제가 밑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던 아이가 저를 딱 보더니 누나 우리랑 놀래? 이러는 거예요. 예. 한창 일하던 중에 홀딱 보고 막 그렇게 새파랗고 호마가 저를 보면서 그러니까 무섭잖아요. 모르는 척 하는 게 또 제 전공이니까 모르는 척 했죠. 아마 이제 대부분이 그러시겠지만 뭔가 의식적으로 안 보려고 할 때는 오히려 자연스럽지 못하고 진짜 무슨 깁스한 것처럼 정면만 딱 보게 되거든요. 예. 저도 진짜 노트북 화면만 죽어라 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꼬마가 별 신경을 안 쓰고 호다닥 또 벽으로 사라지더라고요. 쪼그리고 앉아있던 그 꼬마가. 근데 바로 들어가자마자 툭 하고 벽에서 튀어나오는데 이번에는 형체가 2개예요. 예. 근데 보니까 한 명은 조금 전까지 제 옆에 있던 애가 맞는 것 같고 한 명은 좀 더 크더라고요. 근데 제 옆에 있던 아이보다는 나이가 좀 있어 보였는데 똑같이 까맣고 파래요, 얘도. 예. 그래서 아마 하나는 제가 벽에서 벽으로 지나가던 그 형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는 확실히 그 꼬마고. 네. 근데 진짜 얘네 둘이 벽에서 그렇게 나오더니 면담실을 진짜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거예요. 와, 예. 공원이나 놀이터에서 꼬마들 뛰어노는 것처럼. 진짜 정신 상가러워가지고 집중이 안 돼서 제가 그냥 키워드만 좀 적어놓고 흐름만 좀 잡아두고서 나중에 숙소 가서 녹취로 풀어야겠다 이 생각을 하면서 타이핑을 멈추고 가만히 이제 이 수영자 답변만 제가 듣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게 노트북이 켜둔 상태에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게 절전 모드라고 하나요? 화면이 꺼지잖아요. 어두워지거나 그렇죠. 그쵸. 이게 딱 꺼지면서 화면이 까맣게 되는데 그렇게 되니까 웬 여자가 제 뒤에 서 있는 거예요. 그게 거울처럼 비친 거죠, 제 컴퓨터 화면에. 그 말은 지금 이게 제 바로 등 뒤에 누가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키보드에 손을 올린 채로 굳었어요. 뛰어다니는 애들 때문에 막 정신 상가러워가지고 제가 방심하고 있다가 너무 제대로 봐버린 거죠, 그거를. 그래서 컴퓨터 모니터를 자연스럽게 보듯 그 까만 화면에 비친 그 형체를 보고 있으니까 이 자세히 보니까 이 형체도 아이를 안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사실은 컴퓨터 화면이 까매서 이 비친 형체가 정확히 어떤 형상을 하고 있었는지는 사실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여성의 형체에 아이를 안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게 이제 이동을 하면서 제 오른쪽으로 걸어서 앞쪽으로 오더라고요. 이동을 하니까 이제 화면에서 안 보이게 되죠, 이분은. 근데 이 여자가 앞으로 가니까 아이들이 한참 뛰다가 좀 잠잠해져요. 예. 그래서 엄마인가? 이런 생각을 했죠, 저는. 근데 이 여자가 아이를 안은 채로 남자 수영자 쪽으로 가더니 그 머리 위에서 펑펑펑펑펑펑 울어요. 예. 앉아있는 남성 수영자 머리 위로 우니까 조금 있으니까 이 남성 수영자가 자기 속이 메스꺼워서 못하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와, 예. 대상자가 힘들다고 하니까 그날은 이제 멈췄죠, 거기서. 이제 이 수영자가 일어나 나가니까 아이 둘, 여자 귀신, 여자 품에 안겨있던 아기까지 졸졸졸졸 뛰어가더라고요, 뒤따라서. 그걸 보고 저 수영자에게서 온 귀신이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또 숙소 와가지고 자료들을 좀 읽어봤죠. 읽어봤더니 이 남성분은 아내랑 아이를 해야 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신 분이셨어요. 와, 예. 근데 이 이유가 좀 되게 씁쓸했던 게 내연 관계가 있는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가 경제적으로 좀 힘들다고 했었나 봐요. 네. 그러니까 이 남자 수영자분이 줄 돈이 없으니까 보험금을 생각했고, 그러면서 자기 아내랑 아이들을 해하기로 마음을 먹으신 거죠. 예. 보니까 다양한 국리를 하신 것 같아요. 뭐 청부, 마취제 뭐 이런 걸 검색을 하셨더라고요. 예. 근데 이분이 선택한 방법은 이 가족이 먹는 아침밥에 청산가리, 예. 그리고 우리하는 그 청산가리를 넣어서 그렇게 좀 생을 마감하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분이 넣은 양을 보니까 치사량 40배를 넘게 넣으셨어요. 와, 예. 정말 확실히 마음을 먹은 거죠, 이 정도면. 그래서 아침에 또 출근을 하면서 먹나 안 먹나 또 보고 가십니다. 또 이분이 이러고 나가서 낮에 아내 폰으로 전화를 여러 번 하세요. 연락이 안 되는 것처럼 일종의 알리바이를 만드시는 거죠. 네네. 이러다가 저녁에 와서는 집에 불을 지릅니다. 방화까지? 네. 근데 그 와중에 또 아내가 자녀를 안고 있는 모습으로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체를, 이미 아침에 죽은 그 사체를. 아마 이제 화재가 나서 아이를 보호하다가 안타까운 일을 당한 것처럼 예. 그렇게 하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사실관계를 봤을 때 제 추측이긴 하지만 그러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쓰러지는 모습을 보고 나갈 때는 각자 쓰러졌을 테니까. 이걸 알고 나니까 이제 아이들이 왜 파랗고 까맣고 한지가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피부 색깔이. 네. 야, 이거는 어떤...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들을. 이야.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것도 참 가정 그러면 있으신 분이. 예. 김양희님께서는 이런 네. 이제 범죄를 저지르신 분들을 이제 그런 수감자분들을 많이 만나면서 모든 수감자분들에게 귀신이 따라다니거나 그러지는 않는 거죠? 그러진 않아. 물론 이제 예. 제가 항상 보는 게 아니라서 분명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네네.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절대. 아마 이제 돌아가신 분들의 성향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네. 그렇지 않을까. 어쨌든 이거를 첫 번째 이야기 해주신 거 보니까 제일 약한 것 같은데 네. 이게. 제일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제일 센 거랑 아. 맨 뒤에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다음 수감자 한번 불러볼까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여성분 제가 한번 이야기해 드릴게요. 여성 수감자. 예. 네. 이분은 면담을 진행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턴가 귀에서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말소리가 아니라 카메라가 물속으로 들어갈 때 꼬르륵 소리 나면서 코 하는 물소리 있잖아요. 예. 그런 게 들려요. 그러니까 물에 들어갔을 때 뽀글뽀글 하는 그런 귀 먹먹한 소리? 아, 물 안에서 막 비명 지를 때 나는 소리, 와라라라 뭐 이런 거? 뭐 비슷하게 그러니까 우리 물 안에 카메라 집어넣었을 때 그 하는 그런 소리가 네. 들려요. 귀에서 계속. 그래서 귀가 좀 먹먹한 기분이 들어서 이제 높은 곳에 올라가면 우리가 귀가 이상해서 침 삼키는 것처럼 제가 계속 코 막고 바람도 막 훅 해보고 침도 삼키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안 괜찮아지더라고요. 예. 근데 이때까지는 연가라기보다는 그냥 제가 좀 컨디션이 나쁘거나 우리 감기 기운이 있으면 약간 코맹맹해서 귀 막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생각만 했었어요. 근데 뭔가 퍽 하고 면담 테이블 위로 툭 떨어지는 거예요. 예. 깜짝 놀라서 봤더니 애기예요. 애기인데 진짜 과장하면 손바닥보다 조금 더 큰 것 같고 눈으로 추정되는 곳이 있기는 한데 잘 보이지는 않아요. 예. 눈도 못 뜬 느낌? 근데 이 애기의 그 눈, 코, 입으로 추정되는 그 부분에서 계속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이 아니라 몸에 있는 구멍이랑 구멍에서 다 물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와중에 이게 썩은 내라고 해야 되나? 엄청 냄새 안 좋았거든요. 그런 냄새까지 나는 거예요. 우리 한여름에 성수기 해수욕장에서 관리 안 된 공중 화장실에서 나는 냄새? 정말 사용하기 싫은 그런 되게 불편한 냄새였거든요. 근데
이 작아서 앞도 안 보일 것 같은 애기가 발발발발 기어서 어디로 가는지 봤더니 맞은편에 앉아있는 여자 수영자에게 가더라고요. 가더니 테이블에서 무릎 위로 톡 떨어져요. 그대로 가만히 웅크리고 있어요. 거기까지 제가 딱 보고 제명만 슬쩍 빠르게 좀 봤어요. 근데 영화를 해했던 그런 사건이더라고요, 이거는. 근데 저 애기가 그 애기인가 보다 이러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엄마라고 저기로 기어갔나 혼자 생각을 하고 있었죠. 예. 근데 이 와중에도 계속 귀는 먹먹하고 썩은 냄새, 아기가 가만히 웅크리고 있다가도 꼬록꼬록 이런 소리 내고 그래요. 막 숨 고로록고록 거리는 것처럼. 그래서 쉬는 시간에 좀 제가 자세히 읽어봤어요. 봤더니 이 여성분이 좀 정착되지 못한 상태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셨는데 그 와중에 아기를 임신하신 거예요. 아, 예. 근데 이제 아기 아빠를 누군지 알 수도 없고 미혼인 상태고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한 상태에서 아기를 낳기가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임신 사실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병원 가보니까 이게 너무 커서 그런 떼어내는 행위를 할 수 없는 단계였대요. 근데 이분이 이제 대충 생각하는 예정일이 다가오니까 근처 공중 화장실 가서 변기에서 이제 출산을 했어요. 예. 출산을 하면 그 아이가 변기통으로 빠지겠죠. 근데 그 변기통에 물이 약간 고여 있는 그곳에 아기 머리를 그대로 눌러서 질식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가끔씩 내는 그 고루룩 소리가 혹시 좀 저는 물에 잠겼을 때 그때 이거 불쌍해. 아이고. 그러니까 그런 숨소리 아닌가 그런 생각도 조금 들었고, 그러니까 만약 이 아이가 그 아이가 맞다면 이거 설사 그 아이가 아니라 하더라도 뭔가 엄마 찾아 떠도는 아기라는 생각이 되게 좀 마음이 안 좋았던 아, 그런 사건이었어요, 이거. 근데 이런 거를 이제 김양희님께서는 보시잖아요. 보기 싫어도. 그쵸, 제 의사와는 좀 관계가 없죠. 와, 그러면 그 자리에서 막 눈물이 나온다거나 그런 경우도 있겠네요. 약간 생각하죠. 일부러. 노래 부르거나. 네. 다행이라고 말하기는 좀 조심스럽지만 대부분 제가 이 면담이 종료하고 난 다음에 이 사건을 읽어보니까 혼자 우는 때가 더 많죠. 뭐 다행이라면 다행인데 여성분들은 이런 거 좀 많아요. 그럴 수도 있죠. 예. 형량 자체는 사실 길지는 않아요, 이분들은. 예. 그렇기는 한데 책임을 질 수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돼버리면 그냥 뭐 이거는 제가 본 거는 아니고 뭐 일례로 이제 그런 어플 같은 데서 만난 남자분이랑 그런 숙박업소에 가서 이렇게 하던 도중에 아기가 태어나서 그게 남자한테 들키는 게 부끄러워서 입 막아서 그렇게 아기를 이렇게 죽였던 그런 사건도 있었고. 예? 잠깐만. 그러니까 임신을 한 와중에 그랬다고요? 네, 임신한 중에 이제 병원을 안 가니까 정확한 예정일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약간 아몰라 살짝 상태이셨던 것 같아요, 그분은. 그러다가 이제 어플로 만난 남성분과 숙박업소에서 하고 있는데 진통이 와서 화장실로 가서 이 남성분한테는 그 여성 위생용품 사와달라고 부탁을 해놓고 거기서 그 기간, 잠깐의 시간 동안 출산을 하신 거죠. 와. 야, 이거. 저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 간간이 작게 나오는 뭐 그런 사건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느끼는. 저도 이제 이분 보면서 그 얘기를 옆에 영구진 선생님한테 들었었거든요. 이분 나가고 죄명 얘기하다가 들었던 얘기인데 그래서 생각이 났어요. 너무 충격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많아요, 여성분들 이런 거. 근데 그러면 형량 1년에서 2년 이 정도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니면, 예, 이런 네네. 이야기도 있겠지만 또 다른 이야기도 있나요? 이번에도 여성분을 제가 할게요. 조금 전 했던 얘기랑 조금 유사한 맥락이에요. 근데 이분은 이제 한창 진행을 하는 중에 좀 피릿한 향냄새가 나더라고요.
표현이 좀 이상하죠. 향냄새인데 비릿해요. 그러니까 절에 가면 맡을 수 있는 향냄새가 아니라 그거보다는 뭔가 좀 역한 느낌이었어요. 이게 제가 그 향냄새를 맡으면서 느꼈던 감정을 설명드리면서 좀 감정이 이입돼서 더 그럴 수는 있는데 제가 느끼기엔 진짜 비릿한 향냄새 요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상하다. 무슨 냄새인가. 이 정도만 생각했어요. 여성분에게서 나는 냄새인가. 근데 수영 생활을 하시면 뭘 하시는지까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니까 그렇죠. 그냥 그런가 보다 했죠. 근데 쉬는 시간에 제가 화장실을 다녀오면서 그 여성분이 앉아있는 뒷모습을 딱 봤는데 아기가 등에 있더라고요. 예. 이게 몰랐던 이유가 보통 우리가 등에 업히면 팔을 앞으로 해서 목을 걸고 엄마가 양팔을 고리로 만들어서 거기에 다리를 걸고 손으로 엉덩이를 받쳐주는 그런 형태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 아기는 등에 붙어서 옷을 잡고 그 소나기 힘으로 매달려 있으니까 제가 몰랐던 거죠, 마주보고 있을 때는. 근데 이 아기를 보면서 천천히 들어오는데 점점 가까이 다가오면서 보니까 아기 몸에 수포 같은 게 막 올라와 있어요. 볼록볼록? 네, 우리 손 냄비에 세게 데이면 바로 물집 생기고 수포 터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있는데 이게 좀 점점 가까워지니까 약간 빨간색 흉터도 보이고 또 온몸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 친구는. 이제 그 옆을 스쳐와서 제가 제자리에 탁 앉아서 고개를 딱 드는데 얘가 제 바로 코앞에서 입을 있는 대로 벌리면서 귀청이 떨어질 것처럼 울고 있어요. 예. 근데 이 모습이 진짜 너무 이상했던 게 입을 벌리고 있는데 이 입 크기가 제 얼굴을 잡아 먹을 수 있을 만큼 크게 벌리고 울어요. 예. 그러니까 이러니까 제 눈앞에는 이 아이의 목청이 보이죠. 그런 모습으로 울고 있으니까 이제 제 입 안까지 들여다봤더니 우리 택배 오면 뽁뽁이 그 에어캡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완충제라고 하나요? 그런 모양처럼 입안에도 온통 수포가 있어요. 조심스럽고 미안한 말이지만 너무 징그러웠거든요. 한참을 이러다가 기어서 테이블을 지나 그 여성 수영자분 앞을 타고 어깨 위로 올라가서는 양손을 만세 한 상태에서 그 조그만 게 어깨 위에 서더니 막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얘가. 오, 예. 그러니까 오른쪽 어깨에서 뛰다가 왼쪽 어깨, 머리 팍팍 뛰고 다녀요. 팔 만세 해가지고. 진짜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다가 문득 보니까 이 여성분도 손등이랑 머리 쪽에 약간 붉은 검정색 그런 흉터가 있더라고요. 아, 그 표식 같은 거? 표식이야 도장이랑 좀 다르게 애기에서 봤던 그런 흉터 자국이랑 비슷한 거. 아, 예. 예. 그래서 제가 힐끗 이렇게 보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이걸 또 계속 보는 것도 실례니까. 근데 여자 수영자분이 제가 살짝 보고 마는 그 순간을 또 보셨나 봐요. 그래서 그 상처 있는 부위를 이렇게 문지르시더니 많이 보기 안 좋아요. 제가 화상 입었어가지고 진짜 너무 아팠어요. 이러더라고요. 예. 그러셨구나. 그러게요. 저도 커피포트 뜨거운 물 다리에 쏟아서 진짜 뜨거웠던 적이 있어요. 이러면서 제가 그냥 좀 공감을 했어요. 이랬더니 이분이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업이 많아 그래요. 다 저 때문이죠. 하늘이 그러신걸요. 이러시는 거예요. 말이 무섭다.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생각하는 순간에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들었던 이명 중에 가장 큰 이명 소리 삐익 들리는 거예요. 예. 정말 기절하고 싶더라고요, 이때는. 그래서 어찌어찌 계속 이제 이걸 진행을 하고 마무리를 하고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분이 저를 많이 보시는 거예요. 근데 계속 모르는 척, 못 본 척 이러고 있는데 눈도 깜짝 안 하고 저를 보시니까 제가 왜 그러세요? 다른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이랬더니 저보고 연구원님 제 얘기 한번 읽어주세요. 이러더라고요. 예. 괜히 뜨끔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런 걸 목격했을 때는 자료를 읽어보거든요. 다는 네. 안 읽어봐도 이런 분들은 다 찾아 읽어보는데 제 이야기 읽어주세요. 이게 막 알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괜히 아, 제가 찔린 걸 수도 있지만 괜히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아마 남들 눈에는 저 진짜 되게 당한 것처럼 보였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네,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세요. 하고 대충 얼부어 부렸고 배웅을 했어요. 이분을. 그리고서 당연히 또 읽어봤죠. 읽어봤는데 뭐 범죄자에게 연민을 이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까웠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연이었냐면 무당의 문제였어요. 무당이요? 네. 예. 그러니까 이 여성분이 과거부터 좀 알고 지내던 어른이 이후에 신내림을 받았다는 소리를 듣고 자기 삶이 힘드니까 그분을 찾아갔다가 이제 점점 좀 의지를 하게 됐대요. 예. 근데 그 무당이 너가 전생에 악업이 많다. 기도비 내야 된다. 방생비 내야 된다. 이러면서 돈을 엄청 받아갔다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게 보면 참 무당들의 비슷한 레퍼토리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이 여성분한테는 이제 가족들끼리 서로 합이 좋지 못하다. 서로 상극이라서 같이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가족들이랑 연까지 끊게 만든 거죠. 이렇게 이제 기도비 드리면서 돈 대출 받고 빚지다 하다 보니까 숨을 곳이 필요했고 예. 이제 이 무당이 기도하러 가는 절에서 지내다가 아기가 생긴 거예요. 근데 이 아기가 약간 미숙아 상태로 태어났는데 이게 미숙아 상태로 태어났으면 병원에서 충분히 케어를 받아야 하는데 이 무당이 계속 데리고 나오라는 거죠. 근데 이 무당이 진짜 나빴던 게 돈 떨어져서 뭐 없어지니까 스트레스를 풀기 시작해요. 제가 느끼기엔 이건 스트레스 푼 거예요. 제가 보면서 느낀 건 무슨 짓을 했냐면 너희 집에 안 좋은 일 생기는 이유가 너랑 네 애 때문이니까 그 업을 없애려면 네 몸을 태워야 된대. 미쳤구나. 예. 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이 향으로 그 여성분 몸을 지져요. 무슨 공양이라고 하던데 제가 정확히 지금 명칭은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하면서 그 향 개수를 점점 늘려가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너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그 애기한테 이 행동을 또 합니다. 아, 애가 얼마나 아팠겠어요. 아파서 우는데 이분은 할 수 있는 게 없죠. 아니 조치를 해야 맞지만 무당 말만 들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죠. 맹신했구나, 완전히. 그런 것 같아요, 진짜. 근데 화상 치료도 안 하고 돌보지도 않고 하다가 아기가 결국 그런 다른 세상으로 가게 됐어요. 근데 너무 가관인 게 이걸 본 무당이 아기를 돌돌 말아서 쇼핑백에 넣어줘요, 이 여자한테. 예. 처리해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재판하고 교정시설에 들어온 사건이었어요. 그 무당은 아무런 벌 받은 거 그런 거 없고? 네. 그분이 정확히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어요. 잘 안 나와 있어서 제가 와. 그 무당을 만난 것도 아니고. 와, 할 말이 없는데요, 정말 진짜로? 기가 막히다. 진짜. 근데 이분도 근데 2년 받으셨나? 그랬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애기도 오. 한 6개월, 1년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이런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는 게 놀랍네요, 진짜로. 사실은 제일 무서운 게 그거죠. 제가 보고 맞춰가는 이 사실관계보다 제가 그걸 봄으로써 확인했던 그 사실관계가 훨씬 무서운 거죠, 지금. 그 무당이 어떤 수를 쓴 건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홀리도록 그쵸. 뭔가 더 맹신하도록 뭔가 귀신을 넣었다든지 어떤 방법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쵸. 그 아이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를 듣고서 느낀 거는 그 무당 네, 자체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아이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아, 이건 진짜 너무 충격적이다. 그래서 좀 안타깝다. 애기들이 이렇게 있는 건 좀 안타까워요. 사실 징그러운 것도 징그러운 거지만 그렇죠. 예. 애기들은 좀 달라요.
좀 감정의 기분이 보면. 그러면 이거 너무 좀 여운이 너무 강력한데, 자 일단은 좀 화제의 전환을 위해서 또 다음 수감자도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남성 해드릴게요. 예. 남성분인데 이분이 계속 시작하면서부터 머리 아프시다는 거예요. 예. 크게 의미는 안 뒀어요. 왜냐하면 성실히 잘 해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일과하기 싫어서 나와놓고 면담마저 귀찮아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면담을 하면 좀 좋다고 할 수 있는 게 이분들은 시설에 들어와 있으면 아침에 일어나서 잠드는 시간까지 등을 기대고 앉는다거나 눕는다거나 이걸 못해요. 벽에 등을 받치고 니은자로 앉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면담을 참여하면 잠깐이지만 외부 사람이랑 얘기도 하고 의자에 기댈 수도 있고 이런 게 생기니까 좀 잘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걸. 근데 협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귀찮고 하기 싫고 대충 하고 시간만 채우고 싶으신 거죠. 근데 이분이 계속 머리가 아프다고 하시니까 의무실 가셔야 되는 거 아니냐, 뭐 무슨 일 있냐, 몸이 안 좋으시면 다음에 해도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게 아니라 자꾸 창문 두드리는 소리가 너무 크게 나서 머리가 울린대요. 예. 그때 저 아무 소리 안 났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럼 조금만 해보시다가 무리하지 마시고 다음에 하자 하고 일단 시작을 했어요. 총괄님이 면담 진행하시고 저는 옆에서 녹취하는데 갑자기 진짜 꽝 하고 진짜 뭐 터지는 것 같은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 제가 깜짝 놀라서 고개를 드는데 이 남성분도 같이 놀라서 고개를 돌려보더라고요. 근데 이 남성분은 바로 다시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연구진이 앉아있는 쪽으로 고개를 돌리는데 저는 그 소리가 끝이 아니라 막 손바닥으로 창문이나 문 같은 거 막 쾅쾅쾅쾅쾅 두드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실제 문이나 창문은 없었어요. 그분들이 그러고 있는데. 네, 마임하는 것처럼 막 두드리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재미있어서 문을 두드리고 막 절 놀래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절박하고 다급해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공간에서 본 영가치고 모습이 멀쩡한 분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이분들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제가 보기엔 여성 두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한 분은 팔꿈치, 팔즈음에서 막 뭐가 흘러나와서 후두둑 떨어지고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남성 때문에 그렇게 되신 분들인지 그냥 그러고 있는지는 직관적으로는 전 전혀 몰라요, 그런 느낌을. 그래서 죄명을 언뜻 보기에는 그냥 성적으로 나쁜 짓을 하고 그 피해자들을 결국 목숨까지 빼앗았던 그런 범죄였거든요. 근데 간단히 요약 적혀 있는 걸로는 한 명이 아니라 5명 이상이었어요, 이분이. 예. 근데 이분도 결국 끝까지 면담 못했어요. 자꾸 아프다 해서. 근데 주섬주섬 좀 정리하고 나서 앉아 있으니까 이 여성분들은 어느 순간부터 안 보이시더라고요. 예. 이제 다음 분 또 진행해야 되니까 시간 텀이 남아서 기다리는 동안 읽어봤어요. 이 조금 전 머리 아프다 하셨던 이분의 기록을 꺼내서 읽어보는데 그 여성분들이 왜 그런지 좀 알겠더라고요. 왜요? 전 이분이 그 성적인 그런 행위의 피해자인 줄 알았는데 아니셨어요. 이분들은 가족이었어요. 제 추측이 맞다면. 예? 2명 중 1명은 아내셨어요. 근데 똑같아요. 보험금 때문에 불을 지르셨어요. 아이고. 근데 되게 치밀했던 게 자기가 자는 방에는 미리 창문 나사 같은 거 풀어둬서 조금만 밀면 열리게 해두고 바로 탈출을 할 수 있게 해뒀고 피해자들이 있는 곳은 아주 잘 막아두신 거죠. 그러니까 일반 사고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걸 좀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는 운 좋게 탈출했지만 그러니까. 운이 안 좋았다 이거죠. 이걸로 5억 넘게 챙기신 것 같아요. 우와. 5억 가까이. 근데 더 가관인 게 아내가 목숨을 잃었잖아요. 지금 이 사건으로. 근데 이것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불면증이나
가위를 눌리시면서 심리적으로 너무 힘들어 가지고 불안을 해소하려고 한 무분별하게 성관계를 가지고 길에서 여성들을 유인해서 성적인 그런 행동을 강제로 하고 목숨을 빼앗기까지 했다는 거죠. 와. 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감정적으로 너무 불안해서 이걸 다시 이런 범죄로 표출했다는 게 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사실. 그쵸. 일단은 일반적인 사람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절대. 그러니까 뭐 사람마다 이제 나름의 상식이라는 건 있겠지만 이거는 누구의 상식으로 봐도 납득이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이런 건 아니지만 이런 사람들이 사이사이에 껴있다는 게 놀랍네요, 진짜로. 그쵸. 예. 근데 정말 그건 확실해요. 생각보다 어이없는 사건들 되게 많아요. 이유도 정말 별거 없고, 오히려. 그런 거죠. 그냥 나한테 욕해서 기분 나빠서 사장님이라 안 부르고 사장이라고 불러서 그게 기분 나빠서 죽인 나 무시했다 이거죠. 돌비님이라 해야 되는데 돌비라 불러서 기분이 나빴다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착하게 살고. 아니, 이건 진짜 여러분들 그 님자 꼭 붙이세요. 혹시 몰라요, 이거 진짜. 이거, 와, 이건 좀 너무하지 않나, 이건? 그러니까 조금 뭐 외국인이라고 무시한 것 같아서 해하기로 마음을 먹고 뭐 이런 식이니까 대부분 정말 덧없어요. 보고 있으면. 야, 그러면 또 어떤 이유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제는 진짜. 자, 다음 수감자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제 몇 명 남았죠, 수감자가? 제가 준비한 거는 한 개 정도? 요거 하나 정도? 아, 그러면 이제 네. 마지막 수감자네요. 네네네. 아, 알겠습니다. 이제 빨리 탈출해야 돼요, 여기. 충격적이라서. 자, 마지막 수감자. 예. 이번에도 남성 수양자로 가겠습니다. 이분은 첫 느낌이 엄청 서글서글 하셨어요. 근데 동네에 푸근한 아저씨? 뭐 그런 느낌이었는데 꽤 협조도 잘해주셨고 뭐 중간에 이제 쉬는 시간에 잡담을 하다가 저한테 제가 뭐 때문에 여기 들어왔는 줄 알아요? 이러시는 거예요. 예. 사실은 자료 잠깐 보면 알 수 있어요, 바로. 그쵸. 근데 제가 잠깐만요? 이래놓고 막 제명 찾아 읽는 거 이거 되게 그림 별로잖아요. 그래서 좀 웃으면서 분위기나 대화도 이끌어 가야 하는데 제가 그래서 그냥 글쎄요? 이랬더니 자기는 너무 억울하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보증금을 안 줘서 자기는 그런 건데 말을 너무 기분 나쁘게 해서 나는 어쩔 수 없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정말 좀 애매한 게 이분과 대화를 해야 되는 거는 맞지만 제가 여기에 대고 대화에 공감을 해줄 수는 없잖아요. 아, 억울하시겠어요. 피해자가 잘못했네 할 부분은 아니잖아요. 아, 그거는 절대 안 되죠. 예. 이제 제가 난감해하고 있으니까 총괄님이 이제 다시 시작할까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잘 넘어갔어요, 이거. 근데 면담 재개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귀에 자꾸 약간 그 숨 막히는 소리 있잖아요. 뭐 이러면서. 이게 계속 들려요, 귀에. 엄청 희미하게 들려요. 그러니까 잠깐만 조용히 해봐 하고 들어야 들릴 정도. 그러다가 제가 무슨 말을 들렸냐면 죽어서 신고해. 죽어서 신고해. 죽어서 신고해. 이 말이 너무 강하게 귀에 꽂혔거든요. 죽어서 신고해? 네. 깜짝 놀라서 고개를 들었는데 그 남성분하고 시선이 딱 마주쳤어요. 근데 그분이 저를 보고 씩 웃으시더니 죽어서 신고해? 이러시는 거예요. 예. 솔직히 머리 하얘져가지고 너무 당황스럽다고. 그래서 제가 어찌할 바를 막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좀 웃기긴 한데 제가 네네네네 죽어선 신고 못하죠. 하시던 말 계속 해주세요 이랬거든요. 이러고 넘어갔는데 너무 신경 쓰이더라고요, 이 말이. 근데 그분 반응도 반응이지만 전 계속 들렸거든요. 한참을 이제 그 소리 무시하면서 진행을 하는데
어느 순간부턴가 면담 테이블 오른쪽으로 이렇게 웅덩이 같은 게 생겨 있더라고요. 예. 이게 너무 신기한 게 우리 동굴 천장에서 아래쪽으로 물방울 이렇게 떨어지면 아니면 이제 비 오는 날 물웅덩이 보고 있으면 뭐가 떨어지면 동그란 파장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계속 이렇게 파장이 생기더라고요. 그 웅덩이에서. 고개는 노트북을 보고 있지만 시선은 바닥에 생긴 그 웅덩이에 고정돼서 제가 계속 보고 있었어요. 되게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파동이 생기는 중심으로 뭔가 까맣게 올라오더라고요. 예. 이게 점점 올라오는데 처음에는 못 알아챘는데 보니까 머리 정수리부터 눈까지 올라온 그런 그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흔히 우리 물귀신 생각하시면 생각나는 이미지 중에 물에 코까지는 잠겨있고 물 밖으로는 눈부터 해서 머리 윗부분만 남아있는 그런 모습 있잖아요. 예.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 근데 이 모습이 좀 이상했던 게 눈 한쪽은 아예 좀 일그러져서 없고 한쪽은 눈썹이랑 눈덩이라고 하나요? 그쪽 살이 이렇게 내려앉아 있더라고요. 예. 근데 특별한 행동을 크게 하는 건 아닌데 이 웅덩이까지 전체가 자기 몸인 것처럼 조금씩 왔다 갔다 거리다 없어지고 다시 생기고 그러면서 이 남성 수영자 뒤쪽으로 가더니 뒤에서 그 우리 액체 괴물 늘어나듯이 쑥 올라와서 남자를 그대로 훅 덮쳐요. 예. 물 한 바가지 머리박에 쏟아붓는 것처럼. 그러고는 이분이 안 나타났어요, 다시는. 근데 소리는 계속 들렸거든요, 그때. 그 숨 넘어가는 그 소리. 그분이 없어지고 나서도 계속 들리다가 제가 이 분 걸 봤어요. 근데 한 번에 기소된 사건이 너무 많더라고요. 예. 뭐 절도, 사문서 위조, 강도, 뭐 여기서 더 나가서 해야 하는 행위까지. 뭐 제목만 보고도 전 대단하다고 생각은 했어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예. 이분이 여성분의 돈을 훔치고 그러셨는데 이제 피해자가 안 뺏기려고 반항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 이분이 너 진짜 신고할 거다 이렇게 반항을 하는데 이 남성분이 여성을 제압하면서 막 누르면서 그런 거죠. 죽어서 신고해봐라. 우와. 저 이 부분 딱 읽으면서 너무 소름 돋았어요. 우와. 그러고 이 여성분은 경부 압박 질식,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숨 못 쉬어서 안 좋게 되신 거죠. 예. 이분은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무슨 짓을 했냐면 그 범행에 사용된 도구 중에 뭐가 있냐면요. 예. 대용량 조리할 때 사용하는 대형 버너가 있었거든요. 여기까지 들으시면 좀 상상되실 것 같아요. 그걸 활용하셔서 물까지 넣고 오랜 시간을 거쳐서 식혀서 버린 거죠. 그러니까 푹 고왔다는 표현을 쓰는 건가요? 네, 그쵸. 와. 이거는 어떻게 미쳤네 진짜로. 와, 이거는 그러니까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그냥 참고 있어요 지금. 꾹꾹 참고 계시구나 지금. 이거는 진짜 일말의 그건데. 최대인 것 같아요. 제가 표현할 수 있는 최대. 아니면 너무 명백하게 나올 것 같아서. 너무 무리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 정도만 해도 지금 시청자분들은 지금 멘탈이 터지실 거예요. 예. 안 되는데 아직 터지시는. 아니 아직이라고요? 아직 안 되는데 조금 더 이제 좀 멘탈이 강해져야 될까요, 저희가? 제가 차분차분히 단계별로 이렇게 양성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준비할게요. 멘탈 그래요. 양성 프로그램. 그래요. 일단은 오늘 이야기까지 들었었고,
또 여기서 한 단계 더 이제 멘탈이 강력해졌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음번엔 더 어떡하냐 이거 지금. 네. 예. 뭐 분위기 전환을 좀 시키시고 이거 사실 몰아서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생각 드냐면 진짜 이런 표현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되게 좀 착잡해지거든요, 마음. 이거는 뭔가 인류애가 사라질 것 같은 느낌? 그러실 거예요. 되게 좀 뭐라 하지? 학을 뛴다는 생각도 들고 학뛰면 아직 모르는 거고 진짜 이 세상 살아서 뭐하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잡고 있다 보면 세상은 아름다워요, 여러분. 그냥 이거를 모아서 듣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네. 근데 저도 이것도 여러분한테 표현할 수 있는 이야기만 가지고 온 거예요. 사실은 공개하지 않은 제가 저뿐만 아니라 사건 자체에서도 경찰에서도 교정관님들도 말할 수 없다는 게 아마 그런 면일 거예요. 밖으로 아예 나오지 않은 얘기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저도 이건 다 거르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공개 안 한 걸 말하는 건 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점은 조금만 양해 부탁드리고 김양희님 그러면 이런 거를 진행을 하면서 김양희님 정신적인 문제도 많이 발생을 할 거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 타격을 받는다던가. 그때뿐입니다. 그래요?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그만큼 잔상이 남았고 기억에 남았던 거겠죠? 그렇긴 하겠네요. 그렇긴 하지만 그때그때 너무 이 당시는 좀 힘들죠. 근데 이거를 되게 냉정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 그냥 일로 봤어요. 일로. 그렇게 안 사람 하면 하나하나 감정 이입해가지고 당연히 마음 아프죠. 애기도 마음 아프고 어쩜 사람이 저러냐 싶기는 한데 이렇게 봐버리면요 면담을 못해요. 그렇겠네요. 그게 중요하겠네요. 저희는 이분을 인격체로 봐야 돼요. 뭐 이게 무슨 인격이냐 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봐야 돼요. 충분히 존중해드려야 하는 게 제 위치인 거고. 그래서 그러니까 참 그런 말이 있어요. 얘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근데 안 통하는 것 같아요, 이 말은. 예. 맞아요. 사실 근데 따지고 보면 그래요. 저는 우리 보호관찰소에서 청소년들 면담할 때 아직 뭐 제가 결혼을 하진 않았지만 애 놓기 싫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냥 장난스럽게 하는 말이지만 내 새끼 내 맘대로 안 됐는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 친구들도 나름 위안이 필요한 친구들도 진짜 많아요. 그냥 이제 제가 안부 연락하면 답장 한 번도 안 하다가 어느 날 안부 연락 안 했더니 선생님 왜 연락 안 해요? 이런 애들도 있어요. 나보고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관심이 필요한 친구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애들도 많거든요. 2010년부터 12년까지 보호관찰하다가 13년부터 15년까지 또 하다가 17년도에는 성인 보호관찰로 넘어온 애들도 많아요. 근데 이렇게 마주치다 보면 감정이입하면 못 살아요. 사실 교정관님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보호관찰관님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부부는 저보다 더 할 것 같아요. 더 많이 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쪽의 연구가 더 많이 이루어져서 이런 쪽을 예방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모든 거. 예방이 중요하죠. 사후에는 돈도 시간도 너무 많이 들죠. 그래요. 오늘 김양희님께서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인데 오늘이 두 번째 중간 단계 정도 왔다고 생각을 하면 되나요? 아니면 이게 초반 단계라고 생각을 해야 되나요? 저희가? 5단계 중에 1.5에서 2 정도? 이제 2단계 왔구나. 좀 더 가면 3까지 생각하셔도 되고. 근데 그건 제가 조절을 해볼게요. 어느 정도까지. 알겠습니다. 지켜드리고 싶어요. 그래요. 예. 자, 오늘 김양희님께서 정말 우리가 듣기 힘든 그런 이야기들을 들려주셔서 감사드리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또 꼭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같이 듣고 나서 든 생각은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예. 귀신 100명, 1000명이 무서운 게 아니라 결국에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항상 조심하시고 항상 경계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 네, 세상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콩이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콩이님은 엘리베이터에 한번 갇힌 적이 있는데, 이때 만났던 엘리베이터 기사분이 계시고, 그 기사분께서 사람인지 귀신인지 아직도 잘 모르겠지만, 자신이 생각을 했을 때는 귀신과 연관이 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이야기인데, 어떤 상황이었는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아, 네, 콩이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또 이렇게. 혹시 본인도 콩이라고 불리는 게 조금 어색한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요. 저도 지금 계속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는데, 네.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방송 뭔가 나가보는 게 너무 처음이라가지고 긴장됐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도 아닙니다. 이제 콩이님께서 엘리베이터에서 겪었던 일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는다라고 저에게는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던 한 남자에 관련된 이야기일 텐데 바로 한번 네. 이야기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끼리끼리 시미데이. 기릿기릿! 일단, 김해 분들이 많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김해. 이제, 오. 네네. 경남 많아요. 김해 제가 이제 초등학교를 그쪽에서 나왔는데, 이제 대부분 제2롯데월드 롯데 세계라고 해야겠죠? 네, 롯데 워터파크 있는 쪽인데, 예. 앞으로 초등학교 3학년 때니까 정확하게 17년 전, 네, 정확하게 17년 전이고요. 그 당시 이제 돌빙님도 아시다시피 이제 초등학생 때 이제 저학년 때는 수업을 아무리 오래 해도 보통 한 6교시 정도면 끝나잖아요. 그렇죠. 뭐 7교시? 네, 6, 네, 7교시. 뭐 중고등학교 가면 이제 뭐 완전 8교시, 9교시까지 하지만은 네네. 제 기억상 이제 2시 반, 한 3시쯤이면 수업이 끝났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하교를 하고 집까지 갔을 때 대략 시간대가 오후 한 3시에서 4시 사이? 네. 네, 이제 여름이었고 햇빛이 엄청 짱짱해서 매미까지만 앵앵거리던 그때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대국민의 학원이었던 이제 태권도 도장을 가기 위해서 이제 막 흥얼거리면서 집을 가고 있었죠. 네. 이제 여기서 일단 이제 좀 사전 정보가 좀 길어지는데 우선 저희 아파트는 이제 그 김해 아파트 개발이 한창 진행되던 때라서 신축 아파트에 속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엘리베이터 얘기는 아까 돌비님이 설명해 주셔서 모두 아시겠지만 이제 저희 아파트가 우선 2층이 없었어요. 그림으로 그냥 그 마이너스 표시해놨는데 그 2층이 엘리베이터 내부에서 저희가 보통 버튼을 누르잖아요. 근데 거기에도 그렇게 마이너스 표시로 돼 있었고 이제 엘리베이터 내부나 외부에서 이제 층수가 올라가는 숫자가 표시가 될 때 똑같이 숫자 2가 아니라 그렇게 마이너스로 표시가 돼 있었어요. 항상. 예. 네, 그리고 내부에서 봤을 때 층 버튼이 뭐 제가 2층을 가려고 아무리 눌러도 절대 눌러지지가 않는 구조였어가지고 예. 저도 왜 그런가 했더니 이제 계단으로 올라갔을 때 2층이 이제 주거가 아예없고 그냥 발전실로 표기가 돼 있었어요. 뭐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제 뭐 4층이 이제 뭐 병원이나 기타 몇몇 아파트에서는 약간 불길한 의미에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 F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놓잖아요. 맞아요. 사진처럼. 맞아요. 네, 그리고 거기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내부에서 보든 외부에서 보든 아니면 이제 내부에서 버튼으로 누를 때도 F라고 정확하게 표시가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파트 13층에 살고 있었고 이제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정보인데 자 그렇게 엘리베이터를 이제 딱 탔습니다. 딱 탔는데 예전에 엘리베이터 관련된 괴담이 엄청 많았잖아요. 뭐 무서운 것들이 그렇죠. 뭐 엘리베이터 이제 좌우 뭐 거울 13번째 14번째 나를 보면 뭐 귀신을 본다. 뭐 아니면 뭐 도플갱어를 만나서 뭐 죽는다. 뭐 예. 그건 아니면 뭐 공포 영화나 이런 데서 보면 엘리베이터 막 불 꺼지고 위에서 피 흘러내리고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제 요즘 속된 말로 제가 워낙 쫄보여서 가지고 예. 그 엘리베이터를 타면 이제 거울 절대 안 보고 전 무조건 층수 올라가만 보면서 딱 13층 딱 누르고 애국가를 불렀어요. 예. 예, 뭐 왜 그런지 뭐 모르겠는데 어쨌든 겁이 나서 애국가를 불렀는데 그때 이제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이제 예. 우웅으로 올라가자가 바로 2층에서 멈춥니다. 엘리베이터가. 네. 쿵 하고 저는 완전 초등학생이었죠. 저는 완전 놀랬죠. 안 그래도 쫄본데 이제 생전 근데 존재하지는 않던 2층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층수에서 마이너스로 표시가 된다 했잖아요. 예. 근데 숫자 2로 확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못 눌렀나 이거 보니까 13층은 계속 불은 들어와 있어요. 뭐 그러고 있는데 뭐 여기까지 뭐 그나마 이제 좀 괜찮은 생각으로 머릿속으로 좀 복잡해지고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한 몇 분이 흘렀어요. 그 상태로 뭐지 이러다가 다시 우웅 하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바로 이어서 4층에서 또 한번 멈춥니다. 네, 쿵쿵 하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거의 2년 동안 살면서 네. 4층 버튼에 아까 버튼도 F로 되어 있지만 위에도 F라고 표시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숫자 4라고 갑자기 바뀌어 있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거기서 완전히 멘탈이 나간 거죠. 이제 저도 이제 4가 안 좋은 숫자인 걸 알고 뭐 예전에 또 특히나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지옥으로 가는 방법 해서 막 예. 4층을 갔다가 뭐 이런 얘기도 저도 들었어가지고 와 진짜 무서워가지고 막 그랬는데 막 그 순간 이제 학교였나 어디였나 기억은 안 나는데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갇혔을 때는 우선 비상 버튼을 눌러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비상 버튼에 그때 딱 생각나서 눌렀습니다. 그래서 네. 눌러서 막 쭉 뚫뚫 올리다가 처음에는 전화를 하도 안 받아가지고 아마 승질이 나는데 경비 아저씨가 이제 인터폰이 여보세요? 이러고 받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눈물이 막 펑펑 나면서 막 아저씨 엘리베이터가요 안 움직여요 하니까 아저씨가 뭐 확인해보고 있으니까 뭐 얘야 걱정 말고 좀만 기다려라 이러면서 막 이길래 저는 그때부터 기다렸어요. 네. 그리고 그 뒤로 한 몇 분이 지났는데 드디어 이제 올라가더라고요 엘리베이터가. 그래서 뭐 이제 드디어 좀 고쳐졌나 보다. 역시 저 기계를 좀 뚜껑해야지 좀 가는구나. 이게 어느 순간 이제 숫자가 이제 1층에서부터 이제 쭉 가다가 9층, 10층 순으로 이제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소리도 안 끊기고. 네. 잘 되겠다 보다 이러고 갑자기 11층에서 근데 또 딱 멈추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쿵이 아니라 그냥 부드럽게 멈췄어요. 근데 예. 저랑 이제 같은 동 같은 라인에 저랑 같은 반에서 제일 친한 친구가 바로 밑에 집에 살고 있었어가지고 11층에 있던 사람들은 제가 다 알고 있어서 그 중에 누가 있나 보다 이렇게 해서 네. 별 생각 안 했는데 이번에 또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와 그때 또 이제 놀래가지고 진짜 짜증난다 이러면서 비상 버튼을 제가 누르려고 했는데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엄청난 속도로 급상승을 하는 거예요. 오, 위로. 네, 그 영화에서 막 거의 우주선 올라가듯이 부웅 하면서 팍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예. 와, 근데 저는 그때 바로 자빠지고 이제 곧그러져서 이제 저는 이제 멍한 상태로 이제 층수가 올라가는 것만 화면만 보고 있었죠. 아파트 근데 최상층이 그때 21층이었는데 진짜 막 저희가 평상시에 막 1층에서 한 21층까지 뭐 1, 2분 걸린다 생각하면 뭐 10초도 안 돼가지고 진짜 21층까지 쫙 올라가는 거예요. 와, 예. 와, 그러다가 갑자기 근데 또 멈추는 것도 부드럽게 멈추지 않고 브레이크 딱 걸리듯이 이러고 바로 멈추길래 와, 미쳤다. 근데 그때부터 심장도 놀라고 막 진짜 막 눈물도 안 나고 막 이미 저는 바닥에 자빠져 있는 상태예요. 있는데 그 천정 불빛이 깜빡깜빡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예. 와, 막 그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이제 막 천정에서 불이 꺼지고 막 귀신이 위에서 내려오니 막 이런 모습이 막 상상이 가니까 막 거의 반쯤 정신이 나가 있는 상태에서 와 진짜 그때 뭐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생각해도 막 뭐 진짜 너무 놀래가지고 그러는데 이제 갑자기 바깥쪽 엘리베이터 바깥쪽에서 이제 그 흔히 말하면 문 두드리는 소리 해야 되냐 약간 뭐 때려 부수는 소리? 뭐 쾅쾅 거리는 소리가 한 게 문틈이 반이 갑자기 탕 하고 열린 거예요. 그냥 예. 뭐 그게 뭐 로봇도 아니고 왜 그랬어요? 근데 탕 열리더니 그거 아세요? 그 엘리베이터가 그 층과 층 사이 중간에 딱 끼어 있는 거 지금. 그러면 문 열렸을 때 돌 같은 게 네, 이렇게 보이죠. 예. 예, 사람이 서 있으면 만약에 다리부터 보이는 거 있잖아요. 네. 딱 했는데 거기에 사람 발이 서 있는 거예요. 예. 와, 그래서 저는 그 자빠진 상태에서 너무 놀래가지고 바로 그냥 엘리베이터 구석으로 뒤로 쪼그려 앉았어요. 이러고 봐가지고 뭐지? 오. 이래가지고 근데 이제 갑자기 문이 스르륵 열리면서 이제 바로 앞쪽에
정비복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밖에 정비 공장이나 이런 데 계시면 이제 작업자분들이 이제 네이비색 점퍼 같은 거 입으신 분들 한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아저씨가 혼자서 계시는 거예요. 딱 엘리베이터 문 앞에 딱 붙으셔가지고. 그리고 딱 누가 봐도 그냥 뭔가 엘리베이터 수리 기사 같고 옆에 이제 공구함 같은 것도 보였고요. 근데 바닥에 이제 저는 완전 자빠라지 있었다 했잖아요. 네. 저를 딱 보시더니 그냥 아무 말씀 안 해요. 몇 초간 응시를 하세요, 그대로. 그러더니 너가 이게 괜찮냐 이런 말도 아니고 뭐 왜 여기 있냐, 어떻게 된 거냐, 뭐 이렇게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예. 너무 당황스럽기도 하고 말고 무서워가지고 일단 무섭다는 생각에 이래저래 1층에서 탔는데 2층, 4층, 11층 멈췄다가 갑자기 머리 해가지고 이거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랬냐, 많이 놀랬겠구나. 근데 표정이 변화가 하나도 없었어요. 아, 예. 그리고 그 13층 산다고? 예. 그러니까 그러면은 문 닫히면은 다시 13층 누르고 집으로 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그냥 그대로 문이 닫혔어요, 다시. 예. 그리고 전 13층 진짜 눌렀는데 그때는 엘리베이터가 정상적으로 이제 내려가면서 13층에 딱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엘리베이터 내리자마자, 근데 보통 여기서 일단 1차적으로 저는 여기서 일단 처음에 의심이 들었던 게, 만약 엘리베이터 그 기사님이 뭔가 이제 점검을 하고 있는 차원에서 이제 제가 뭔가 중간에 잘못 탑승해가지고 뭔가 잘못된 거면은 지금같이 만약에 꼭대기로 왔다가 13층 내려갔다가 다시 꼭대기로 올라가야 되는 게 뭔가 정상이잖아요. 네. 근데 엘리베이터는 그대로 이렇게 가만히 있더라고요. 제가 너무 벙쪄가지고 문 앞에서 1분 정도 서 있었는데. 예.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일단은 뭐 지금 너무 힘들어가지고 뭐 태권도 뭐 그냥 다 때려치워라 말하면서 그냥 집에 딱 문 열고 딱 들어갔어요. 갔는데 이제 그 당시 저희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셔서 외할머니가 저랑 제 여동생을 돌봐주고 계셨는데, 딱 집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저희 할머니가 딱 저를 딱 보시더니 야, 니 뭔 일 있나?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초지종 얘기를 했죠. 근데 뭐 괜찮냐? 왜 이렇게 얼굴이 노랗노? 뭐 다친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막 다친 거 아닌데 지금 죽겠다고 그러면서 너무 마음이 놓여. 그때부터 뭐 이제 눈물도 펑펑 흘리면서 뭐 자초지종 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희 할머니가 이제 약간 동네 쌈딱이셨거든요. 예. 제가 뭐 하도 사고를 많이 치고 다녔을 때도 막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뭐 내가 뭐 우리 쿵이가 뭐가 문제가 있냐 이런 식으로 막 한창 싸우고 다니셔. 그만큼 기가 세진 분이었는데, 네. 그걸 들으시더니 발이 열이 받으셨고 아파트 관리실이나 경비실에서 전화를 하신 겁니다. 예.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지금 손주가 지금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서 왔습니다. 작업을 할 거면은 원래 아파트 엘리베이터 점검하면 점검 중 이렇게 떠 있잖아요. 그럼요. 예. 그런 것도 없고 막 이제 완전 편말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작업을 할 거면 공지를 하든가 뭐 엘리베이터 점검률 표시를 하든가 해야지 사고 났으면 자칫 어쩔 뻔했냐고 이러면서 경비실 전화하니까 경비실 뭐 죄송합니다,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뭐 관리실 전화하니까 죄송합니다, 확인 좀 해드리겠습니다. 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저는 이게 딱 끊었어요. 저는 이제 인터폰이었으니까 다 들리고. 네. 이제 저는 이제 너무 기진맥진해 그대로 방에 가서 뻗었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전 잠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저녁 시간이 돼가지고 저희 할머니가 이제 콩아 저녁 먹어라 이러면서 나와가지고 깨워서 이러고 있는데 딱 그 타이밍 인터폰으로 전화가 온 겁니다. 저희 집으로 와가지고 오늘 그 손자분이 엘리베이터 타신 거 맞아요? 네. 손자분이 아까 뭐라 말씀하셨더라고요. 기사를 만났다고요. 우리 손자가 기사를 만나갖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아니 작업을 하고 있으면 작업을 했다고 말을 하든가, 이게 이 사람들이 지금 장난치나 이러고 할머니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파트 관리실 쪽의 답은 오늘 저희 단지 내 어느 쪽에도 엘리베이터 작업은 없었고요. 엘리베이터 관리업체에도 전화해봤는데 이쪽으로 출장한 사람이 아무도 없답니다. 뭐야, 쏜다, 예. 근데 할머니가 그걸 들으시더니 지금 우리 손자가 지금 거짓말 치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딱 저를 보시는 말하는 그냥, 야 콩아, 오늘 그 아저씨 만났다 캤나 했나? 아저씨 만났어요.
우리 손자가 만났다 카 아닙니까? 뭐 그 아저씨 뭐 그 작업복 입고 있었나? 예. 응실에서 뭐 그럴 리가 없는데 아무리 확인해봐도 애들은 없답니다. 막 이렇게 답변이 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단 할머니가 뭐 어차피 제가 다쳐서 온 것도 아니고 이제 그냥 집에 온전히 귀가를 했으니 그냥 알겠습니다 하면서 좀 잘 좀 신경 써주세요 이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예. 근데 저랑 할머니가 저녁을 먹으면서도 그다음부터 말이 없었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근데 저는 아직 그 사람의 얼굴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그 실루엣과 어떤 말을 했었는지 어떤 말투를 했었는지 다 기억이 나거든요. 예. 근데 그 뒤로는 저는 적어도 한 3달 동안은 13층까지 맨날 걸어서 올라갔던 것 같아요. 강제 운동이네. 예, 하도 어릴 때는 근데 철성맞게 다녀가지고 그렇게 괜찮긴 했는데, 진짜 그다음부터 엘리베이터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예. 항상 좀 그런 걸 좀 확인하는 게 버릇이 생겼는데, 그 당시에는 좀 너무 무서웠습니다. 근데 이게, 네. 그러면요. 네네. 그 아저씨를 만나기 전에 경비 아저씨한테 연락을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그 내용을 아예 모르시는 건가요? 경비 아저씨? 아니, 경비 아저씨는 이제 그 손자가 이제 제가 인터폰을 통화한 거는 내용은 아시는데, 제가 위에서 누굴 만났는지 이런 내용을 이제 그때 처음 들으시는 거예요. 아. 네, 그리고 경비 아저씨가 그거 얘기를 듣고 저희 아파트 엘리베이터 1층 왔었대요. 예. 왔었는데 엘리베이터가 정상 작동을 하고 있었대요. 그 아저씨가 볼 때는? 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가 어디 이거 보통 문제가 생기면은 이제 비상 이런 식으로 떠야 되는데, 그냥 엘리베이터가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도대체 어딜 갔다 오신 거야? 진짜 다른 세상을 갔다 오신 건지 모르겠는데. 네. 그 아저씨가 정말... 정확히 네네. 어떻게 했는지 한 번만 묘사 다시 한 번만 해주세요. 천천히. 엘리베이터 딱 문이 열리자마자 저를 그냥 멍하니 쳐다보시고는, 너가 여기 왜 있냐? 어떻게 왔어? 진짜 이 말투로 하셨어요. 와. 너 여기 어떻게 왔어? 왜 왔네요. 아, 그랬어? 많이 놀랬겠네. 그 13층이라 그랬지? 13층 문 닫히면 다시 누르고 내려가면 돼. 이러고 바로 문이 닫혔어요. 와. 이 상황을 저도 지금 다시 생각을 해도 너무 이해가 안 돼서. 아니 근데 지금 다시 한번 곱씹어서 들었잖아요. 네. 그것도 그때랑 최대 비슷하게 그 어투를 해주신 것 같은데. 네네. 너가 여기 어떻게 왔어? 이런 느낌 있잖아요. 여기를 어떻게 왔냐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그러니까 저도 그걸 진짜 처음에 이 사람이 다짜고짜 지금 애가 바닥에 자빠져 있고 저도 지금 온몸을 떨고 있는데 괜찮다는 말도 안 하고. 네. 그리고 해가지고 어쨌든 그렇게 저는 아직까지 제 인생의 가장 미스테리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아, 이거 참. 이거는 진짜 콩이님도 아니 내가 진짜 네. 사람을 만난 건지 차라리 네. 귀신처럼 생겼거나 다리가 없었다거나 둥둥 떠 있었다거나 네, 진짜. 이랬으면 모르는데 그러면 그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반 정도 올라와 있는 상태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렇게 쭈그려 앉았겠네요, 그 아저씨가. 아니요, 이거 반 정도 갔다가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슥 올라갔어요. 아, 다시 정상적으로. 네, 문이 반쯤 열린 상태에서 반쯤 걸터 있다가 슥 올라가서 문이 촥 열리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얼굴 아, 핏기가 네. 있다던가 이런 건 없었어요? 아니, 진짜 그냥 딱 봤을 때 그냥 동네 아저씨 같은 느낌이었어요. 한 30대 중반 정도로 보이고, 보통 아파트 엘리베이터 업체 같은 경우는 계약을 통해가지고 보통 이루어진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저기가 업체 다 확인해보고 지금 했는데 아무것도 없었다고. 예. 그리고 만약에 아파트 자체에서 어떤 점검이나 어떤 사고가 있었다면 그쪽에서 모를 리가 없죠. 그렇죠, 당연히. 개인적으로 기사가 이렇게 오셔가지고 자원봉사하고 가고 이런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적어도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중지시키거나 아니면 점검증을 최소한을 띄워놓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면 잠시만, 저는 콩이님이 딱 네. 요 일 말고도 다른 걸 겪으신 적이 없는 분이세요? 딱 요거 하나만 겪으신 거예요, 인생에서? 이런 이제 귀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뭔가 한 적은 크게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뭔가 이제 막 뭔가 좀 괴기스러운 거 없지 않아 살짝씩 느낀 건 있는데 직접적으로 뭐 만나거나 이런 건 아예 없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느껴보려고 흉가도 좀 다녀보고 했는데 없더라고요. 이거 되게 미스테리하다, 이야기가. 말투가 너무 그 무미건조한 말투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영혼이 없었어요, 진짜. 아, 진짜 영혼이 없었으니까. 영혼이 없이 말을 하지 않았을까. 네. 이거 그냥 단순 엘리베이터 괴담 이런 얘기가 아니네요. 진짜 미스테리하네요. 네, 그래가지고 저도 이게 막 이게 주변 사람들한테 제가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저 혼자만 알고 있었는데 네. 아무리 생각해도 근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도 좀 네, 이해가 안 되는. 근데 이게 또 열린 결말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네, 문이라고 하는 공간이 되게 중요한 공간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엘리베이터도 문이란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애니메이션이나 영화에서만 봤듯이 진짜로 다른 세계가 열렸을 수도 있고 거기가 저승일지 아닐지 모르는 거니까. 와, 근데 만약에 정말 그랬다면 제가 그때 내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아저씨가 못 내리게 한 것 같아요, 보니까. 너 여기 어떻게 왔어? 혹시 약간 그러니까 저승사자 느낌으로다가. 혹시 뭐 그럴 수도 있죠. 열린 결말이니까. 네, 네. 네가 여기를 어떻게 왔어? 아직 올 네, 때가 네. 아니야. 다시 가. 이제 좀 이런 느낌 있잖아요. 네, 저도 아까 근데 그 생각은 들었어요. 아무튼 콩이님께서 또 정말 소름 돋고 미스테리한 또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이게 귀신 같다 아니면 나도 혹은 이런 경험이 있다 라고 하신 분들이 분명히 댓글을 남겨주실 것 같거든요. 콩이님. 네, 네. 네, 뭐 내가 볼 땐 사람인 것 같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이 이야기 자체가. 네, 네. 그래서 또 이렇게 늦은 밤 들려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경험은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내일 출근할 때 엘리베이터 못 타겠네요, 갑자기. 근데 이 엘리베이터에 관련된 게 누구나 엘리베이터를 매일 또 타니까.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짜 미스테리하긴 하네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그 아저씨가 귀신이었던 것 같습니까? 아니면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까? 저는 반반 쪽이 좀 더 강한데, 이번 이야기는. 근데 그냥 사람이어도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는 그냥 사람이어도 무서웠던 거고, 그게 설령 귀신이었던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어요. 그게 사람이었으면 전 더 무서울 것 같아요. 예,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생각하시는 그런 의견도 댓글로 한번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행복하세요. 엘리베이터 조심하시고요.